좀 앞으로 왔나요? 똑같습니까? 똑같은데 굉장히 앞으로 오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투자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금융론 일부까지 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뭐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했습니다. 지난주에 포트폴리오도 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앞에가 뭐였습니까? 유형,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오늘은 투자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89쪽 한번 가볼까요? 89쪽에 투자 분석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난주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오늘이. 좋으시겠네요? 자, 투자 분석에서는 몇 가지를 배우냐면 세 가지를 배웁니다. 거기에 합계 시간가치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론 분석하고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세 개 배울 건데 요거 이 부분에서 요 세 파트에서 많이 나오면 5문제 정도까지 출제합니다. 세 문제는 무조건 출제하게 돼 있고, 자, 그렇게 아주 비장한 각오로 매 문제 출제한다고 썼습니다. 여기다가. 예? 근데 공부는 아마도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 그럼 합계 시간가치 계수, 현금론 추정, 투자 분석 기법을 켤 건데, 이 투자 분석 기법이 가장 어려워요. 여기 이제 계산 문제도 포함되고, 물론 전부 다 계산 문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합계 시간가치 계수하고 현금론 추정은 최근에는 한 10여 년 동안 계산 문제를 좀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 분석 기법은 뭐 매년 시험에 출제하고 계산 문제를. 자, 그러면 합계 시간가치 계수부터 공부할게요. 그럼 합계 시간가치 89쪽입니다. 그럼 합계 시간가치 이걸 주로 내는 게 아니라 합계 시간가치 계수를 내는 거예요. 89쪽 가면 타이틀 1번이 합계 시간가치 나오고 1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나왔죠. 그 가운데쯤 가면 2번 합계 시간가치 계수 나왔습니까? 요걸 내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2번 합계 시간가치 계수 89쪽이에요. 89쪽 가운데쯤에 합계 시간가치 계수라고 나왔죠. 자, 그걸 출제하고 합계 시간가치는 이 합계 시간가치 계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합계 시간가치에서 1번 합계 시간가치에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나옵니다. 자, 이거는 주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논리를 다 알고 있어요. 논리를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합계 시간가치가 뭐가 합계 시간가치냐면 합계 돈이죠. 돈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한다는 소리야. 지금이 현재 10억. 이걸 현재 가치. 지금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한다고. 그러면 10년 전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그럼 10년 전에 10억하고 지금 10억은 금액은 똑같죠. 금액은 똑같은데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합계 시간가치라고 그래요. 잘 대답하셨는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10년 후의 가치는 무슨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전부 다 10억이에요. 전부 다 10억인데 지금 10억보다는 10년 전에 10억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2개를 샀어요. 지금 아파트 하나도 못 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과거 시점의 가치가 과거 가치인데 이게 가치가 약간 크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똑같은 돈인데 시점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구나. 이거 알면 돼요. 그걸 합계 시간 가치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까지는 시험에 나올 게 없죠. 과거 가치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 가치 뭐냐고 나오잖아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논리도 나와요. 과거 가치는 왜 안 나올까? 과거는 묻지 말아 가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묻지 말아 가잖아요. 그렇지. 과거는 묻지 말아 가니까 안 나오고 부동산과 결혼은 전부 다 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이 논리를 배우는 거야. 투자는 지금 돈을 투입하면 투자의 목적이 수익이야. 수익. 그러면 어느 부동산에 지금 돈을 투자하면 수익은 지금 나와요? 미래 나와요? 미래. 그러니까 수익은 미래의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시점에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 이론은 미래에 나올 돈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투자 이론이에요. 자, 감정평가 갑니다. 다 다음 주에 감정평가 할 건데 그럼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거야.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이 부동산이 앞으로 미래에 일정한 나에게 수입을 줄 건데 그걸 현재 시점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만드는 논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은 전부 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드는 논리를 배운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합계 시간가치라는 말을 배웠어요. 그럼 합계 시간가치라는 말을 배웠으니까 다시 여기 합계 시간가치에 대해서 좀 공부할게요. 합계 시간가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은 이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 현재 가치가 있어요. 현재 가치가. 그럼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럼 이자율이 없다면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나 다 똑같아요. 지금 10억이나 10년 후에 10억이나 이자율이 없다면 똑같아요. 자, 내가 돈 10억을 지금 10억을 저금했어요. 그럼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이 말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 만들어 보세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 뭐가 작동합니까? 이자율.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 요 이자율만큼 이자를 더해요. 그래서 금액이 커져서 할증된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돈 10억이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그럼 이자율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자율이 R이라고 하는데 10%다. 그럼 1년 후에는 얼마가? 11억이 된다. 이거 아시죠? 그럼 11억은 10억에다가 뭘 더한 겁니까? 1억을 더한 거죠. 그럼 10억이 원금, 1억이 이자. 그럼 이렇게 되죠. 논리가 현재 돈이 미래 돈으로 갈 때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것이다. 됐죠? 그러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을 만큼 이자를 더해서 금액이 커진다, 할증된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까지 시험에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그럼 이자율이 20%가 되면 이 금액은 12억이 된다는 소리예요. 12억.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 금액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요걸 낸단 말이에요. 요거. 자, 하나 됐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러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를 배웠으니까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학개론은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가 중요해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논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논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자율만큼 이자를 더했잖아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자, 1년 후에 11억이라는 돈이 있다. 1년 후에 11억이 있는데 지금 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려 본다고. 그럼 이자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자율만큼 이자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자율만큼 이자를 차감한다. 그래서 금액이 작아져요. 그래서 할인한다. 이렇게 한다고. 할인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 금액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10%가 되면 그럼 여기 11억에서 10% 이자를 뺀다고. 근데 이자율이 20%가 되면 11억에서 이자를 20% 빼는 거야. 그럼 이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 금액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됐죠? 요거 시험에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럼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 이자율만큼 이자를 차감하는데 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할인한다고 해요. 할인. 그래서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른다고.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여기 할인율을 이자율이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돼. 되는데 근데 할인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혹시 할인율이 안 나오고 이자율 나와도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 되는 거야. 그 말. 그러면 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이렇게 갈 때,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 이걸 뭐라 하냐면 할인했다, 이렇게 할인했다. 현재 가치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고.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 환원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할인, 현가, 환원이란 말이 계속 나와.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아니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도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이번 순환 3, 4월 순환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 3번 전부 다 할인, 현가, 환원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러면 할인, 현가, 환원이란 말 나오면 현재 가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현재 가치는 뭐한다? 낮아진다. 그럼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계속 봅시다. 미래 가치가 현재로 같이 갑니다.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할인, 현가, 환원이라고 한다. 혹시 환원 들어간 말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환원 들어간 말. 여러분이 배운 영어 뭐 지렛대 효과도 있고 뭐 부증성도 있고 탄력성도 있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럼 환원이란 말 들어간 거 배운 게 있는가 생각해봐요.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수익 환원법은 이름이 수익 환원법이거든. 그럼 환원법이면 이 환원은 현재 가치 만들었다는 소리죠. 무엇을?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들었다 그런다고. 그럼 수익 환원법이 여러분들 감정평가만 자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만 저런 별도로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이 수익 환원법 이 정의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럼 수익 환원법이 뭐냐면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부동산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현재같이 만든다. 수익을 현재같이 만드니까 이 수익이 현재 수익입니까? 미래 수익입니까? 미래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대상 부동산이 장래가 미래예요. 산출할 그 기대들은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는 이 환원이 들어갔으니까 현재같이 만들었다는 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아시면 돼.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데 봐요.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할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감정평가는 규칙 제2조 영어정의에 나온다고. 저 하나도 안 틀렸어. 어젯밤에 애운이라고 혼났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환원, 현재같이 만들었다. 수익을, 그럼 이 수익이 현재, 미래, 장래 수익을 현재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된다. 이게. 자, 됐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봐요. 자, 이겁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는 커진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는 커진다. 근데 여기 봐봐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 미래 가치 계수, 이게 미래 가치를 뜻하는 거야. 그럼 시험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커진다. 연금 미래 가치 계수 커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도 나오겠죠. 그 반대로 뭐가 나올까? 할인율.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할인율이 나왔단 말은 현재 가치를 뜻하는 거야? 미래 가치를 뜻하는 거야? 현재 가치. 할인율 나오면 현재 가치 물어본다고. 그럼 할인율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할인율이 높아졌다?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그럼 같은 논리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이게 현재 가치를 뜻한다고. 그럼 시험은 할인율이 높아지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낮아질 것이다. OX? 오잖아요. 자, 이 할인율이 본질이 뭡니까? 이자율이야. 앞으로 우리 부동산에 결혼해서 무슨 율이 나온다고? 할인율, 수익률, 요 율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자율이야. 전부 다 이자율인데 그때 이름을 약간 달리 붙인단 말이에요. 봐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 이자율이 필요하죠. 이자율이 필요한데 이름을 할인율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부동산 가치도,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도 미래 돈을 현재 돈을 만드는 거야. 부동산 가격도. 그 미래 돈을 현재 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자율이 필요해. 근데 이자율이 필요한데 감정평가에서는 이자율이 않고 환원율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이자율인데. 자, 오늘 수년가를 구하는 거라고. 수년제가 추가할 때 수년자치는 현재가 추가하는 거야. 그럼 현재가 추가하면 할인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자율이 있어야 된다고. 전부 다 이자율이 있어야 돼. 이자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할인율이라고 하고 그때 할인율이 요구 수율이야. 수년가를 구할 때. 의미 아셨죠? 그러니까 요 이자율 밑에 할인율인데 요것도 이자율이야.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나오죠. 요구 수율이라는 게 나오고 환원율이라는 게 나온다고. 전부 다 이자율이야. 전부 다 이자율 논리인데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본질은 전부 다 이자율이다. 전부 다 이자율인데 이름을 약간 달리 붙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수년제 가치, 부동산 가치가 현재 가치야. 수년제 가치도 현재 가치라고. 그럼 여기 이자율이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수년제 가치는 낮아진다. 부동산 가치도 낮아진다. 됐습니까? 요거. 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몇 번? 4번. 잘 찍도 못해. 4번. 4번이 가장 시험 잘 나와. 4번이 아주 압도적으로 시험 잘 나와. 이번 3, 4월 과정에서 요 4번을 저하고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이 논리를 했어요. 어디서 했을까? 여기서 했겠지. 그래서 그렇지. 어디서 했겠어? 여기서 했겠지. 자, 그러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책 31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책 31쪽. 책 31쪽 가면 분수식 읽는 법 및 변형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하단부로 가면 3번의 비례 반비례 관계에서 거기 양가로 2번 수익하는 법, 직접하는 법, 부동산 가격은 순용업 소득을 환원율로 나눈 것이다. 그럼 부동산 가격과 환원율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럼 동그라미 2번 가봐요. 부동산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 있다. 환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마다 낮아진다. 됐습니까? 응, 배운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여기 4번 반드시 기억하고. 자, 됐습니다. 이제 이게 합계 시한가치 개념이야. 그러면 이 합계 시한가치를 이제 공부했어요. 그럼 우리가 논리를 배웠네요. 무슨 논리를 배웠냐면 이거 논리를 배웠어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 이자율을 알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다고. 자, 그럼 이연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1년 후, 2년 후 그랬습니다. 그럼 현재 돈을 주면 1년 후, 2년 후에 돈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억을 예금했습니다. 1억 연금이야. 그럼 1년 후는 얼마래요? 그렇지. 이자율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럼 이자를 줄게요. 그러면 1년 후에는 2년 후에 얼마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를 주면 이자율이 연간 10%입니다. 그럼 10% 주면 1년 후, 2년 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1년 후는 얼마이고 2년 후는 얼마인가? 봅시다. 1년 후는 얼마요? 1억 1천. 1억 연금 이자가 1,000만 원. 그럼 2년 후는 얼마일까? 2년은 1억 2천일까? 1억 2천100일까? 자, 2년 후는 1억 2천일까? 1억 2천100일까? 왜 갑자기 처음에는 1억 2천100이라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 1억 2천100이란 말 크게 못하네. 그럼 2년 후는 1억 2천입니까? 1억 2천100입니까? 갑자기 또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면 대답도 않겠네, 이제.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2년 후는 1억 2천입니까? 1억 2천100입니까? 1억 2천100. 자, 모두 다 2번이라고 할 때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나라가 그렇잖아요. 모두 다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야만이 나라가 발전하죠. 네? 그러면 1번 1억 2천이 될 수도 있다. OX? 1억 2천이 될 수도 있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단리하고 복리가 있어요.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그럼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단리하고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 붙어요. 이자는 이자 안 붙어요. 그럼 이걸 단리로 계산한다면 1억 2천이 되는 거야. 단리로 계산한다면. 근데 복리는 원금에도 이자 붙고 이자율이 붙어요. 그 복리로 계산한다면 1억 2천100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단리로 계산하라, 복리로 계산하라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요거 물어봤다고 최근에 31회 때. 원금에만 이자 붙는 것을 복리라고 한다. OX? X. 원금에 이자 붙은 것은 단리. 이자에도 이자 붙은 것은 복리.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복리다. 복리. 특별한 말이 없으면 됐어요. 자, 이제 요건 이미 봤던 거예요. 이미 다 봤잖아요. 이미 다 봤던 거. 이게 이제 수익환원법, 직전환법. 아까 우리 책 31쪽에서 봤는데 162쪽에 수익환원법 가면 이게 또 나와요. 162쪽. 162쪽 한번 가봐요. 162쪽이 이제 우리 마지막 주에 배울 거라고. 162쪽 가면 수익환원법이라고 나와요. 그럼 수익환원법 나오면서 거기 공식을 봐요. 공식을 보면 순수익을 한원율 나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다. 한원율과 부동산 가격이 무슨 관계였다? 반비례 관계였다. 계속 냅니다. 이거. 계속. 그럼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논리가 하필 시한가치에서 나온 거라고. 하필 시한가치에서. 됐어요. 응? 이제 하필 시한가치 계수를 공부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뭘 구했고 하필 시간가치를 공부했고 지금부터 이제 하필 시한가치 계수를 공부할 거라고. 역시 89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럼 하필 시한가치 계수는 제가 여기 빨갛게 왔습니다. 별표 3개라는 소리예요. 하필 시한가치 계수. 하필 시한가치 계수에서는 몇 가지를 공부하냐면 이 4가지를 공부하는 거야. 구분해봐라. 역수, 활용, 계산. 네, 계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계산 문제가 계속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계산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나왔으면 좋을 텐데 작년에 이거 계산 문제 나왔으면 올해는 계산 문제 안 낼 건데 작년에 계산 문제 안 내서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편하지. 어차피 잘 찍을 거니까. 자, 이제 구분합시다. 하필 시한가치 계수가 총 6가지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구분되냐면 현재가치 계수 3개하고 미래가치 계수 3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미래가치 계수를 줄여서 내가계수라고 해요. 내가계수. 현재가치 계수를 현가계수라고 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쟁점은 여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는 현가계수라고 하고 있잖아. 현가계수. 그 현가계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2개는 현재가치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저당상수는 이름에 현재가치란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상수가 현재가치 계수다. 요거 알아야 돼. 요건 한 10 몇 년 전에 2번 나오고 안 나와. 구분은. 그러니까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역수. 이 역수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역수는. 자, 그럼 역수 봅시다. 역수 관계는 이건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야. 역수 관계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역수,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고,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계수가 역수고. 이게 역수 관계.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그럼 이제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역수 관계는. 그러니까 합계 시한가치 관련해서 구분, 역수, 활용, 계산
요 4개 파트 중에서 가장 많이 답이 됐던 게 역수예요. 역수. 그동안은. 앞으로는 이제 역수는 좀 뜸해질 거라고 이렇게. 그럼 간단해요.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31회 때 최근에도 이렇게 냈어요. 연금의 형가계수는 감채기계수의 역수이다. OX? X? 그럼 역수관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역수관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역수관계를 이제 변형시켜서 역수관계 활용을 시험에 내요. 보자고요. 역수관계. 이건 이미 알고. 그럼 역수관계 활용. 이걸 낸단 말이에요. 이거.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잠깐만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다 알아요. 저당상수의 역수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당상수의 역수가 뭡니까? 연금의 형가계수. 이거 안단 말이에요. 저당상수의 역수가 뭐예요? 그럼 연금의 형가계수. 근데 저당상수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그러면 저당상수와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연금의 형가계수의 역수. 이걸 낸단 말이에요. 이거.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슨 말인가를 봅시다. 이렇게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죠. 그럼 시험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역수는 저당상수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저당상수하고 같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 그럼 저당상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형가계수입니까? 연금의 형가 역수입니까? 연금의 형가계수의 역수란 소리야. 요걸 낸단 말이야. 요거. 그러니까 봐요. 저당상수의 역수는 뭐예요? 연금의 형가계수. 그걸 내는 게 아니라 아니 다시요. 저당상수의 역수는 뭐냐고요? 연금의 형가계수. 그걸 내는 게 아니라 저당상수와 같은 말을 물어본다고. 그럼 저당상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형가계수입니까? 연금의 역수입니까? 역수. 이걸 낸단 말이에요. 이거 의미하셨죠? 자, 그럼 같은 논리를 볼게요. 저당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형가계수예요. 그러면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 형가계수인데 요즘은 이걸 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연금의 형가계수와 같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 그럼 연금의 형가계수와 같은 말이 저당상수입니까? 저당상수 역수입니까? 저당상수의 역수. 되셨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또 해봅시다. 그러면 연금 미래가치 계수 역수는 감채긴 계수. 그럼 시험은 연금 미래가치 계수 역수가 뭡니까? 감채긴 계수.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좋아. 좋은데 반대로 감채기금 계수와 같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 그럼 감채기금 계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입니까? 연금 미래가치 역수입니까? 역수. 연금 미래가치 역수. 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아니, 감채계수의 역수는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반대로 물어보죠.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같은 말은 감채기금 계수다, 감채계수 역수다, 감채계수의 역수다. 되셨습니까? 요거. 자,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역수관계 활용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수관계 활용이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이 합의 시한가치 계수 몇 개 있어요? 6개. 그 6개 활용. 지금까지 했던 것은 역수관계를 배웠고 지금부터는 이 합의 시한가치 계수 6개 활용. 그러면 일시불의 또는 일시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게 이제 활용이라고.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뭐 할 때 써먹냐?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가치를 구하는 논리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자, 여기 봐봐. 응? 자, 여기 현재. 투자 이론에서는 현재는 이제 0 이렇게 나온다고. 0. 그럼 여기 10억이야. 그러면 10억을 저금했다는 소리야. 10억을 저금했습니다. 원금 10억. 그러면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예, 이거는 미래가치 구하는 거라고. 미래가치. 의미하셨죠? 그러면 이제 현재가치 구하는 논리는 보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지. 반대로. 그럼 1년 후에 11억이라는 돈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현재가치 구하는 거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는 현재가치 지금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렇지. 이자율이 없으니까. 그럼 이자율만 주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자율 줄게요. 이자율 10%입니다. 그럼 이건 10억이야. 10억. 이자율 10%면 10억이라고. 그런데 이자율이 10%인데 이 이자율이 10%가 아니라 이자율이 만약에 3.57%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져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이자율 3.57%가 여러분 좀 기분 나쁘고 없다. 그럼 이자율을 간단하게 5%라고 줄게요. 그럼 이제 3년 후에 1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3년 후에 11억은 이자율이 5%일 때 지금은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그럼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 구하는데 이자율도 줬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계산이 빨리 된다 안 된다? 안 돼. 빨리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논리는 알아요. 논리는 아는데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이자율도 주고 논리는 아는데 계산하려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요. 수식을. 그 수식을 합계의 시간가치 계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합계의 시간가치 계수라는 것은 합계의 시간가치, 즉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합계의 시간가치 계수에서 6가지가 있는데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이렇게 나오잖아. 1 플러스 R의 N승분 이렇게 나오죠. 요 수식을 누군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수식을. 그래서 이 수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 현재 가치가 빨리빨리 계산되는 거야. 의미하셨죠? 예. 그러면 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현재 가치를 빨리빨리 계산하는 수식이 되는 거라고. 수식, 뜻이. 그런데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써먹는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3년 후에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10억은 현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 현재는 얼마입니까? 그럼 이건 현재 가치 구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 구하는 겁니까? 현재 가치. 그럼 현재 가치로 구한다. 이자율도 줬어요. 이자율도 10% 줬습니다. 현재 가치 구하는데 빨리빨리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써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현재 가치 구할 때 써먹는데 근데 일시불의 현재 가치로 구할 때 연금이 있고 일시불이 있는 거야. 일시불. 돈이 한 번이면 일시불이야. 그럼 여기 돈이 한 번이니까 일시불이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그럼 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뭘 써먹는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써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의미하셨죠?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볼게요. 10억. 내가 지금부터 3년 동안 10억씩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이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라 했는데 이자율이 없으니까 못 구한다. 그럼 이자를 줄게요. 10%라고. 그럼 현재 가치 구하고 이자를 줬으니까 우리는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빨리 못 구한다는 소리야. 그럼 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빨리 못 구하니까 누군가가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었다. 그것을 현재 가치 계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돈이 3번 연속돼 이렇게 똑같은 돈이 이런 것을 연금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현재 가치 구하는데 돈이 한 번이면 일시불이고 돈이 같은 돈이 반복되면 연금이라고. 그럼 여기 첫 번째 것은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얘는 연금. 그럼 여기다가 연금 이렇게 붙인다고. 그럼 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위에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한다고. 되셨나요? 그럼 이제 봐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얘는 뭐 하는 애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활용이 봐요. 활용.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어디다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으니까 이름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이렇게 붙인 거란 말이에요. 저도 개론 수업하니까 개론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 자,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는 소리야.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한다 이 말이라고. 요 수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아,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그러면 시험은 이런 사례를 주는 거야. 2번 사례를. 그럼 2번 사례를 볼게요. 10년 후 1억이 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게 현재 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를 구하는지 파악하는 거야. 그럼 이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구하거나 됐어요. 현재 가치 구하거나. 됐지? 그럼 현재 가치 구하라고 했으면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데 이 현재 가치 계수에서 몇 가지가 있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저당 상수. 그럼 그 셋 중에 하나를 써먹겠다는 소리야. 그냥 돈을 빌려왔다고 나오면 저당 상수야. 돈을 빌렸다고 나오면 여기서 돈 빌렸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야. 어떻게 둘이냐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냐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돈이 한 번이면 일시불이고 돈이 계속 반복되면 연금이고 이건 돈이 한 번이야.
10년 후 1억이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자, 10년 후에 1억이 되는 이 토지가 있다는 거야. 토지가.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이니까 현재 가치고, 돈은 한 번이고, 그럼 일시불이고, 그러면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소리고,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계산할 때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한다. OX, O.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됐습니까? 자, 이제 이번 순환은 이제 이거 배우는 거야. 다음 순환은 이거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고 다음 순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거 하는 거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이렇게. 다음 순환에서. 다음 순환 말할 때 이거 할 때 말할 때니까 오지 마라 그래 그러면.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오든지 이렇게. 그러면 되지. 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저하고 몇 분만 하면 외워져요. 금방 외워진다고. 딱 하나만 하면 돼. 실제로 나중에 보면 된다고.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이건 뭐 할 때 써먹어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어떻게 뭐 1번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한다는 거야. 그럼 너는 연금 현가 계수 너는 뭐 하는 놈이야? 돈자 빼야 되겠다. 너는 뭐 하는 님이니? 이제 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더 써먹는 님입니다. 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그럼 사례를 주는 거야 이렇게. 그냥 봐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게 유치원이야? 그렇게 안 내지. 그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례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매월 말 50만 원씩 요 식자 들어가죠. 식자 들어가면 대부분 연금이에요. 자, 식자 들어간다 해서 다 연금은 아니고 식자 들어가면 대부분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자가 돈에가 붙어요. 돈에가. 요 돈 뒤에 식자 붙어요. 50만 원 뒤에 식자 붙었죠. 그러면 이건 연금이에요. 연금? 연금은 똑같은 돈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연금은 50만 원씩,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그게 연금이야. 그러니까 식자 들어가면 일단 연금이다. 근데 식자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연금은 아니라고. 돈 뒤에 식자가 붙어야 돼요. 돈 뒤에. 자, 그러면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권리자들은 임대료 수입의 현재 시점, 현재 가치를 계산하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있고 현재 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 구하는 건지 파악을 해봐요.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럼 현재 가치 구하라 했으니까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거야. 그럼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할 건데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 현가 계수. 돈 빌렸단 말 안 나오으니까 저당 상수는 아닌 거야. 저당 상수 아니고.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냐. 이 돈이 연금인가 일시불인가? 연금이야. 50만 원씩 5년간 60개월 동안 5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야. 계속 반복되죠? 연금. 그러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십시오.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같은 말이 뭘까? 저당 상수입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입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 그래서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자리 저당 상수의 역수를 빼버리고 이걸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다. 야, 여러분 잘하시네. 응? 자, 이제 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요 2번까지 됐고 요 4번은 저당 상수와 역수입니다. 그 말이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하고 역수입니다. 이 뜻이고 그럼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니까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된다? 1.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 상수 역수죠.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된다? 1 된다. 이 말이라고 이거. 자, 여기 잔금 비율 미상한 지당 잔금이라고 있어요. 잔금 비율하고 미상한 지당 잔금이 있는데 요 잔자가 나오면 요 잔자 부동산의 개념을 배우다 보면 잔자가 요 잔금 비율하고 미상한 지당 잔금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밖에. 그런 뒤에 감정평가에서 무슨 잔존내용수 나오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무조건 잔자가 나오면 잔금 비율 미상한 지당 잔금처럼 잔자가 나오면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현가 계수.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현가 계수. 짠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 계수. 자, 91쪽을 먼저 한번 봐요. 91쪽에 4번 타이틀이 원리금 상한액, 잔금 비율, 미상한 저당 잔금 계산 나오죠. 그러면서 밑으로 가면 2번에 잔금 비율 옆에 뭐라고 썼어요?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공식 가봐요. 동그라미 2번 공식 보면 뭐가 복잡한데
근데 분자 분모에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됐죠? 자, 밑으로 3번 갑니다. 3번이 미상한당 잔금이야. 잔자 나왔네. 잔, 그럼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요 3번이 미상한당 잔금이 작년에 계산 문제를 출제한 거다. 아주 쉽게 출제했어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잔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자,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 미상한당 잔금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의 역수를 이용할 수 있다. OX. 다시 놓치지 말고 집중 좀 해봐. 자,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죠. 그럼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맞죠? 그럼 다른 말로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의 역수를 이용할 수 있다. OX. 오,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니까. 됐나요? 이렇게. 자, 이제 저당 상수로 갑시다. 저당 상수.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저당 상수. 합비 시한가치 계수 6개 중에서 활용 쓰임새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저당 상수야. 7번 나왔어. 7번. 그러면 돈 빌렸다고 나오면 저당 상수야. 돈 빌렸다고 나오면. 자, 저당 상수는 다른 말로 저당 한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겁니다. 정확하게는. 자, 다음 주에 원리금 균등 상환법 이렇게 배운다고. 그럼 내가 돈 빌리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돈 빌리고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할부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계산할 때 써먹는 게 저당 상수야. 자, 정확하게 저당 상수는 돈 빌리고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는데 조건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빌려왔을 때. 원리금. 자, 눈빛 별로 안 좋아집니다. 거기 대비해서 자, 뒤로 책을 좀 넘겨봅시다. 넘겨서 111쪽을 한번 볼까요? 111쪽. 111쪽으로 보면 그러면 저당 상환 방법이라 나와. 맞죠? 그 저당 상환 방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그 표를 봐. 표를 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체증식 상환 방식. 이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은행 가서 오늘 은행 가서 수업 끝나고 은행 들여서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는데 직원한테 물어봐.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는데 원금 균등이 좋아요? 원리금 균등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돈 빌리고 원금 균등도 있고 원리금 균등도 있다는 거야. 체증식도 있고. 무슨 말 됐죠? 그럼 그 표를 다시 봐요. 그 표를 보면 그 표 3개 중에서 저당 상수가 나온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밖에 없어요. 원금 균등 봐봐요. 원금 균등 내용에 저당 상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을 빌려오든 원리금 균등을 빌려오든 체증식을 빌려오든 돈은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데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 상수를 써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 그럼 다시 7번 봅시다.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돈 빌리고 그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는 게 뭐다? 저당 상수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돈 빌리고 유흥자에게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된다. 그 말이라고. 의미하셨죠? 자,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OX 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유흥자 받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저당 상수의 유흥자액을 곱한다. OX. 오, 유흥자액에다 저당 상수를 곱하든 저당 상수의 유흥자액을 곱하든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겠지. 자, 그러면 이 저당 상수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연금의 평가계수의 역수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유흥자 받고 매월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OX. O. 저당 상수 자리에 연금의 평가계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OX. O. 난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아. 됐죠? 됐어. 자, 여기는 하지 마. 이거는 지금 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여기는 최근에 좀 어렵게 나와서 이걸 제가 해놨는데 이 다음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당 상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주의할 거. 만약에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다. 원금균등. 그럼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저당 상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저당 상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혹시 쓰실 분은 90페이지라서 주의해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있다고.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저당 상수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분이야. 이거 저당 상수가 나오면 틀린 말이야. 온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저당 상수가 나오면 안 되고 무슨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에서. 그럼 선생, 온금 균등에서는 저당 상수가 아니고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오면 안 돼. 이 온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저당 상수 나와도 안 되고 감치기수 나와도 안 되고 연금이 현가에서 나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 혹시라도 온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감치기금계수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합계 시한가치기수 6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의미하셨죠? 예,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여기 주의. 주의. 요거 쓰라고. 예. 온금 균등 상환에서 저당 상수 그러면 X. 이렇게. 자, 이제요. 자, 합계 시한가치계수 6개 중에 3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계산을 써먹는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계산을 써먹는다.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자, 사례 봅시다. 현재 5억인 주택이 매년 5%씩 식자 붙었네, 식자. 그럼 식자 붙으면 대부분 연금인데 연금이 되려면 돈 뒤에 붙어야 돼.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그 돈이 아니라 퍼센트 뒤에 붙었죠. 이거는 연금이 아니에요. 연금 아닙니다.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사용하여 10년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일단 현재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가치 구하는지 파악한다. 현재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10년 후니까. 미래가치를 계산하겠습니까?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앞에 이게 일시불인가 연금인가를 판단해주면 된다. 돈이 계속 반복되면 연금이야.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한 번이면 일시불 또는 일시금이라고. 일시불을 다른 말로 일시금이라고 한다고. 봐요. 현재 5억인 주택이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요. 그냥 저금했다고 하면 쉬워요. 5억을 저금했다. 그럼 한 번 저금했잖아요. 그럼 일시불이야. 5억씩 저금했다. 5억씩 저금했다. 연금. 그러니까 저금했다고 나오면 쉬운데 우리 시험은 저금했다가 안 나와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다, 토지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현재 5억인 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타임스케일을 그려볼게요. 그럼 현재고 여기 5억짜리 주택이 있다는 소리 이렇게 5억짜리 주택이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주택이 매년 가격이 5%씩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10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이 미래가치 구하라는 소리예요. 돈은 한 번 들어갔어요? 여러 번 들어갔어요? 한 번. 그러니까 일시불이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십시오.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OX, O 이렇게. 예? 됐어. 이걸 연금이라고 낸 적이 있거든. 똑같이 줬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데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로 갑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뭐 할 때 써먹어요?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봐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연금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뭘 써먹는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써먹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사례 준다 했잖아. 사례. 그러면 매년 말 1억 원을 10% 이자율로 적립한 경우 10년 후의 가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10년 후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아, 미래구나. 미래가치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미래가치를 계수를 사용하겠구나. 연금이냐 일시불이냐 이것만 따져주면 되죠. 돈이 한 번이면 일시불이고 계속 반복되면 연금이고 매년 말 1억 원이나 있어. 매년 말 1억 원. 식자를 내가 일부러 안 줬어요. 매년 말 1억 원이야. 그럼 10년이야. 그럼 몇 번? 10번. 연금 일시불.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해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사용한다. OX, O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감채기금수 나왔습니다. 감채기금수 나오면 생각나는 말. 어렵다? 적립액, 불입액. 감채기금수는 적립액, 불입액. 이거는 필요 없죠. 이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고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하고 감채기금수를 곱하면 역수기를 곱했으니까 몇 되고? 1되고. 감채기금수, 불입액, 적립액 구할 때. 불입액, 적립액 산정할 때. 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하다. 이 10억을 미래에 필요한 금액 그렇다고. 그러면 10년 후에 10억을 받는 적금의 가격인 거야. 그럼 매월 은행에다 얼마씩 갖다 불입해야 되는가?
10년에 10억을 타는 적금에 가입했다. 그럼 내가 은행에다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가? 받아줘야 되는가? 그럼 이건 이자 빼고 줘야 돼. 이자를 안 준다면, 봐봐요. 10년에 10억을 받는다. 그럼 이자를 안 준다면, 은행이 이자를 안 준다면 1년에 얼마씩? 1억씩. 근데 이자를 주니까 복잡해진다고. 이자를 안 주면 더 안 복잡해. 은행에서 이자 안 줄 테니까 10년에 10억 받아갈래요? 얼마씩 갖다 줄래요? 1년에 1억씩. 그러잖아요. 근데 이자를 주니까 이 난리야. 이자를 안 주면 좋겠어. 그럼 간단하지. 이자를 안 주면 학비 시간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자를 주니까 은행이 나빠요. 이런 거지. 그럼 요 불이백, 적립액 구할 때, 이거 구할 때 10억에다가 요 10억은 필요한 금액이야. 10억에다 뭘 곱한다? 감채기금수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요 감채기금수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연금의 미래가치의 역수. 자, 됐어요. 여기에 지금 연금의 미래가치 기수와 역수하고 여기 감채기금수하고 같은 말이다. 이 뜻이라고 이렇게. 자, 이제 합비 시장가치 기수 계산 문제 빼고는 다 끝났어요. 근데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게 있다고. 여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일 때, 그럼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나왔습니다. 그럼 저당상수가 나오겠다는 소리예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을 돈 빌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저당상, 원리금 상환에 잔금 비율, 미상환 당 잔금 계산해보자. 그 소리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 원리금 상환에, 여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을, 잔금 비율 나오면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한다. 이거 하시라고. 잔금 비율,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요거 해볼게요. 요거. 그러니까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이제 여기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제가 유흥자액이 10억입니다. 그럼 유흥자액이 10억이다. 유흥자액이 10억인데 갚았어요. 자, 갚았는데 얼마나 갚았냐면 상환액은 3억입니다. 그럼 못 갚은 금액이 미상환 저당 잔금 그래요. 잔금 여기에 7억입니다. 7억. 자, 그럼 이 7억은 다른 말로 미상환 못 갚은 저당 잔금이야. 못 갚은 잔금. 이 잔금을 다른 말로 미상환 저당 온금이라고 그래요. 온금. 자, 10억 빌렸습니다. 3억을 갚았습니다. 못 갚은 잔금은요? 7억. 못 갚은 원금은요? 7억. 그러니까 요 미상환 저당 잔금을 미상환 저당 원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환 비율은 갚은 비율은 그러면 몇 퍼센트요? 상환 비율이 몇 퍼센트냐고. 30. 10억 중에서 3억을 갚았잖아. 30. 그러면 10억분의 3억 그래서 분수씩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머리가 삥해진가 봐. 그러니까 평상시에 왜 연예가 중계를 마라티를 보냐고요. 중계 9시에 뉴스를 봐야지 연예가 중계를 보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난리가. 연예가 중계 봐서 무슨 의미가 있어. 막 먹고 마시고 누가 노래 부르고 누가 이혼하고 다 없애버렸어. 내가 대통령이면 다 없애버려. 먹고 떠들고 그러면 다 없애버려. 응? 먹방에서 끼덕거리고 막 난리 나. 응? TV가 한 10,000원만 되면 몇 개 깨버려. 어? 자, 여기에 상환 비율이야. 그럼 이걸 연결하면 잔금 비율. 그럼 잔금 비율은 못 갚은 비율이야. 그럼 잔금 비율은 10억 중에서 뭘 못 갚았어? 7억을 못 갚았어. 7억을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걸 써볼게요. 이 10억을 뭐라고 그래? 유흥자액. 7억은요. 미상환 저당 잔금.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라고. 그럼 이건 말로 해볼게 말로.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아닌가? 잔금 비율은 유흥자액에 대한 미상환 저당 잔금의 비율이다. 분수식 읽을 때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됐죠? 자, 이건 3번 나왔는지 볼게요. 잔금 비율은 유흥자액에 대한 상환된 저당 잔금의 비율이다. OX. X. 상환되라? 미상환된. 이거 한번 냈고. 잔금 비율은 유흥자액에 대한 미상환 저당 잔금의 비율이다. OX. O. 이렇게 안 되고 여기다 잔금 대신에 온금 이렇게 딱 온금. 그 뭡니까 있습니까? O. 자, 또 이렇게 냈어요. 잔금 비율은 유흥자액에 대한 미상환 저당 원리금. 이걸 이제 잔금 대신에 온금이라고 하고 원리금이라고 있어요. 원리금. 그럼 뭘까 있을까? X야. X. 원리금은 좋아요. 잔금 비율은 유흥자액에 대한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원금의 비율이지 원리금의 비율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고. 무슨 말 되셨죠? 그래서 이 잔금 비율에서는 원리금 나오면 틀린 말이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자, 잔금 비율은 유흥자액에 대해서 아직 못 갚은 금액의 비율,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한지당 원금의 비율이다. 원리금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죽사발 되는 거야. 잔금 비율에서 원리금 나오면 죽사발. 그래서 죽사발. 응? 그 옆에다가 9시 뉴스를 보자.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깊은 내용은 여기 지금 잔금 비율인데, 제가 여러분 눈빛 보고 할까 안 할까 제가 고민해서 다 만들어 왔는데, 눈빛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복잡하게 흐려졌잖아요.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이 잔금 비율을 보면, 이거요.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깊은 내용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이 말이야.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재 가치가 적용한다. 지금 이거라고요. 이 수식을 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수식 외우지 말라고. 이건 하셔야 되고. 원리금 나오면, 잔금에서 원리금 나오면 X, X. 그 다음에 잔금 비율이 나오면 상환 비율이 나와야 돼. 그럼 상환 비율이 아까 그 사례에서 상환 비율이 30%였다고. 그럼 잔금 비율은요? 70%였죠. 그럼 몇인다? 1. 그러니까 상환 비율에다가 잔금 비율 더하면 몇 된다? 1 된다. 요거 두 번 됐어요. 26회 때 내고 29회 때 내고. 26회 때는 상환 비율 플러스 잔금 비율 1이다. 29회 때는 0이다. 이렇게 됐다고. 0. 그럼 틀린 말이야. 상환 비율에다 잔금 비율 더하면 몇이다? 1이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이제 미상한지당 잔금은. 미상한지당 잔금 무슨 개수? 연금의 평가 개수. 여기까지 하라고. 여기 이제 복잡한 수식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여기 그림도 봐요. 잔금 비율은 여기 잔금이 나오지 원리금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잔금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원금, 원리금 하면 안 되고 연금의 현재 가치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합의 시한가치 계수는 이제 다 끝났어요. 물론 안 배가서 끝날 수 없어요. 이 다음 수랑 가면 수식 공부하고 이런 것을 하나씩 계산해 봐야 돼요. 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합의 시한가치 계수에서 합의 시한가치에서 기억할 것은 이자율하고 가치는 반대로 간다는 거. 됐죠? 그렇지?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러면 순효가는 낮아지고 그다음에 환원율이 높아지면 분석 가치는 낮아지고 그거. 그다음에 합의 시한가치 계수에서 뭐 구분은 필요 없고 역수관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냐, 연금의 현재 가치냐, 역수냐, 역수. 됐죠? 그다음에 이제 쓰임새 됐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자, 기출 지문 보고 이번 수는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94쪽 가면 기출 지문 94쪽. 자, 94쪽 가면 기출 지문이 합의 시한가치 계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자, 칠판 볼게요. 1번.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자, 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OX, O. 2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가압적 기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OX, X.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관계에 있다. 저기 가압적 기수 알아? 저당 상수죠. 저당 상수. 3번. 원금균등 상환 방식 나왔어요. 합의의 시한가치, 원금균등 무조건 틀린 질문이야. 그럼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에 매기한 원리금 상환액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고. X, X. 여기 리자가 들어가야 돼. 리자. 원리금. 그럼 원금균등은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게.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예산에는 임대료 수입이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면 현재 가치고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평가 계수. 그게 없으면 저당 상수의 역수, OX, O. 아까 수업 시간에 봤던 겁니다. 자, 이제 5번, 6번 두 개 남았네요. 5번. 현재 5억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의 주택가격은 그렇습니다. 5년이니까 현재 가치, 미래가치. 돈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한 번. 가격이 나오잖아요. 임대료가 나오면 연금이고 가격이 나오면 일시불이에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OX, O. 자, 6번 잔금비율과 상환비율 합은 1입니까? 0입니까? 1. 0이라고 해서 틀린지. 됐습니까? 예, 자,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